안녕하십니까. 어저께 오늘 이제 좀 다음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여행을 좀 갈까 그러고 이거저거 좀 라스트 미닛 트래블을 찾아봤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때문에 어디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비행기 편이 미국 국내선 빼놓고는 뭐 국제선은 대부분 다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고요. 국내선도 타려면 좀 찝찝하죠.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보다는 운전을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, 올여름에.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, 미국은 뭐 아직도 단독 1위로 사망자 숫자에서, 한번 살펴볼까요? 이게 이제 최근 통계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. 뭐 물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환자도 많이 생기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겠죠. 또 사망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또 그 나라의 어떤 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죠. 뭐 제3세계 국가 같은 데는 죽었어도 그냥 그게 코비드 19에 의한 사망인지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따지는 게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떻게 됐든. 왜 그러냐면 환자 발생 숫자는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진단을 받았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. 보면 대부분 다 남미 국가가 사망률이 높고 사망자도 많고, 그다음에 유럽, 스페인은 한때 1등이었죠. 그다음에 지금은 하여간 남미 국가하고 미국은 뭐 숫자에 있어서는 부동의 일이죠.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늘었으니까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뉴욕 같은 데서 그 사망자를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왔죠. 뉴욕에서 특별히. 그래서 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럼 전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사망자는 늘었는데 예년에는 한 7만 명 정도의 플루와 심장마비 혹은 폐렴, 뉴모니아 이런 걸로 인한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걸로 카운트된 사람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. 그러면 갑자기 이런 병이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로 죽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죽음의 원인이냐. 왜?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검사를 해서 뭐 조금만 나와도 무조건 코로나로 죽은 거로 그냥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그 수치의 절반 정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순수히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뭐 누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죠. 뉴욕의 경우에는 뭐 한때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환자 발생률을 보이다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또 일부 학교는 개학을 했다가 다시 문을 닫은 학교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. 요새 돌아가는 꼴이. 그런데 조금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좋은 소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병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 2월, 3월 뭐 이때보다는 사망률은 확 떨어졌다는 거죠. 사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다 그럽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넓게 퍼지고 더 많이 퍼지는 대신에 사망자는 그러니까 독성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게 그러다가 자연 소멸 된다 뭐 이런 게 어떤 바이러스 학자들의 의견인데
정설화되는 의견인데, 이번 거는 너무 초기에 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참 대처를 잘했다,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, 뭐 중국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니까요.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, 제가 어떤 글에 한번 썼더니 한 사람이 반박을 해서, 뭐 한국이 한때 환자 발생자 수에서 세계 1위였다. 그 바람에 놀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라앉아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4등 정도 될 겁니다. 환자 발생자 수로는 일본이 이제 한국을 제쳤고 필리핀이 있고, 여기서 환자 발생자 숫자라 그러는 거는 그냥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, 뭐 인구가 10명인데 1명 발생하면 10%죠. 그러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환자 발생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한때 1등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, 실제로 그랬습니다.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한국이 인구 100만 명당 환자 발생자 숫자에서 1등이었죠. 확인하고 갈까요? 초기에는 그 중국, 홍콩, 싱가포르에서 발생을 했을 때만 해도 잘 몰랐죠, 그거를. 물론,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 2명 그래도, 100만 명당 2명 그래도 가장 높은 나라였죠. 잠깐 건너뛰죠. 2월 중순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환자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죠. 이때만 해도 뭐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보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WHO나 미국 CDC 그리고 한국질병본부에서도 뭐 마스크 꼭 쓸 필요 없다, 사람간 전염 안 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초기에. 그러던 것이 이제 막 퍼지면서 이 2월 중순 이후 2월 말이 되면서 한국이 그 환자 발생자 숫자에서 중국을 뛰어넘었죠. 이런 현상이 한 열흘간 계속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. 물론 한국에서도 완전 공포에 떠는 그런 상황이 됐고,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정말 걱정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대구는 봉쇄가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, 그런 상황이었는데, 다행스럽게도 3월 9일이 되면서 이태리하고 스페인에서 아주 그 병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한국이 잠시나마 세계 1등을 했던 그런 상황은 벗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국이 코비드-19에 대응을 잘한 거는, 뭐 정부는 뭐 초기에 우왕좌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주 움직이지도 않고 마스크 잘 쓰고 뭐 이런 대책을 잘 한 거죠. 뭐 특히 노인층 있는 그런 양로원이나 이런 데 방역에 성공했다, 이게 굉장히 잘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노래 경연대회 트롯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하는데 결승전 때도 그 대구에서 있는 부모들이 안 올라오고 그랬죠. 그런 건 참 존경스러운 일입니다.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 거 없죠.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,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유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, 뭐 이런 걸 먼저 얘기하니까 뭐 어떤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얘기하면 그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, 나는 그 말 안 듣는다, 그리고 뭐 맘 놓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지금도 미국인 가운데 25%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참 잘했습니다, 그런 면에서.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수준이 높고, 그 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자유의 제약을 당하는 대가로 받았다, 뭐 아니면 아직 전체주의적인 면이 남아 있어서 시키면 말을 잘 듣는다,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인데, 결과적으로는
잘 된 거죠. 요새는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 그래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이 나와서 병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뭐 빨라봐야 12월, 그 다음에 12월도 그 경과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년 한 2, 3월이나 돼야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고, 내년 2, 3월이나 돼야 그 고위험군, 저 같은 고위험군한테 먼저 주사가 되고, 물론 그게 나온다 그래도 저는 뭐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. 일단 뭐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컨택이 많지 않고, 또 뉴욕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어떻게 됐든 다시 좀 번진다 그래도 그 정도야. 뭐 지금 번지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.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, 뭐 어쩔 수 없이 이 코비드 19도 가난한 동네를 덮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번지고 있는데,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위생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리 위험해도 일을 나가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그런 동네에 먼저 덮치고, 뭐 제가 사는 동네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발생이 없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또 그렇게 겁을 먹을 만한 일은 아닌데, 글쎄 저는 뭐 겁을 먹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걸리면 치료하면 되고, 또 뭐 치료를 못하면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죠. 방법이 없죠.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 그 여행 계획들인데, 여행 계획에서 조금 그 밀리긴 했지만 내년 한 4월부터는 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어저께 그 부통령, 미국에서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. 거기서 그 가장 핫한 그런 토픽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인데,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이제 그 공격과 방어하는 꼴인데, 글쎄요, 저는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 확 번진 거는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니까,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도 마찬가지 그 현상이 벌어졌을 거고요.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자기네가 사회주의를 해갖고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. 맞습니다.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시 봉쇄해버리고 나가지 마 그러면 잡히죠. 병원.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덜 하겠죠.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야 되나, 뭐 좀 예방주사 이제 백신도 강제로 막 맞추고, 그러다 보면 10명 맞으면 5명 효과가 나타나고, 5명은 또 뭐 부작용도 나타나거나 혹은 효과가 없고,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성공했다 그러면,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공한 거죠. 그래서 글쎄요, 그 내년 4월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,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. 저는 뭐 내년 8월 달에는 일본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뭔가 나오겠죠. 그거는 뭐 아무리 늦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내년 4월까지는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, 이제 이번 겨울이 중요한 게 뭐냐면, 그 북반구에 겨울이 닥치면서 플루하고 이게 같이 이제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이제 유행하는 건 피할 수 없다. 그래서 그동안 뭐 우리 방역을 잘했어 그러고 자랑해왔던 나라들도 지금 바싹 긴장을 하고 있죠. 또 오히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 이미 한 번 맞았어 그러고,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뉴욕 시민 중에 3분의 1 정도가 벌써 이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병원군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는 대규모로 번질 일은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, 또 미국 전체에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되는 그 17세 이하 어린이는 50명 정도라고 합니다.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
기저질환이 있었던 어린이들이라 애들한테는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쉽게 낫는다. 뭐 이런 또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. 모르지만 뭐 인류는 항상 병과 싸워왔고 또 이겨왔고 그걸 생각한다면 잘 이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건지 그거는 참 불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새 코비드-19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슈들인데 밑에 보면 travel restriction, social distancing, reopening school, wearing face mask, online learning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됐든 환자 발생은 많아졌지만 좀 안정돼가는 추세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뉴욕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죠. 저도 올해는 좀 일찌감치 그 플루 예방주사도 맞았고 그리고 뭐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너무 겁먹지 말고 할 일 하고 뭐 또 빨리 여행에 대한 리스트릭션이 풀려가지고 좀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너무 기죽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또 뭔가를 찾아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. 뭐 옛날 클린턴 말대로 문제는 경제인데 참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. 굶어 죽는 게 병 걸려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하죠. 네, 뭐 그냥 이 말 저 말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하루 잘 지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